맘카페에서 한창 붐이 있었어요. 다이아 반지를 막 올리는 분위기, 자랑하는 거죠. 이런 게 막 릴레이로 되다가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저는 다이아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겸손한 제목으로 딱 올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엄마의 인간관계, 사회적 인격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첫 해에 인스타에 얘들아 밥 먹자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올렸었는데 많은 호응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있죠. 밥 하나 반찬 하나니까. 제가 이걸 올린 이유는 코로나가 되면서 처음에는 엄마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당연히 이게 예기치 않은 불안이나 여러 가지 좌절감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우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긍정회로를 막 돌리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평소에 못해줬던 엄마표 반찬 열심히 만들어보자. 또 일하는 분들은 재택근무도 하니까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표 놀이 해주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그거를 또 영상으로 사진으로 남겨서 인스타에 막 올리는 이런 분위기가 됐었죠. 그때 저는 그거가 또 이제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걸 올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1, 2주 뭐 길어야 3, 4주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되니까 점점 이제 엄마표 놀이 반찬이 안 올라오기 시작하죠. 다들 사실은 지쳐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엄마로서 이런 모습, 이런 위기를 기회 삼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괴리감을 이제 많이 느끼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얘들아 밥 먹자 시리즈를 이렇게 올렸고, 근데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코로나 3년 동안 내내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 엄마라는 가면, 이 엄마 역할, 내가 바라고 또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과 현실의 나와의 그 괴리감, 어떻게 나름대로 타협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사회적 인격이에요. 내가 남 앞에서 엄마로서 어떤 것을 보이고 싶은지. 그거는 뭐 가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위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있고, 이따가 제 얘기도 좀 해드릴 텐데, 사회적 인격이 어떤 건지를 우선 알아야지 내가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게 되면은 오히려 아이와의 관계나 또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나아지거든요. 언젠가부터 인스타를 끊었다, 나만 힘든 것 같아서. 그 사진 한 장이 마치 모든 걸 말해주듯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요. 예. 머리로는 그게 모든 게 아닌 걸 아는데 그래도 힘들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스타를 끄는 거는 회피이죠. SNS는 뭐 인생의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조절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엄마라는 이미지, 특히나 개개인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를 인정하고 잘 이해해야 돼요.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원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듯 합니다. 속 깊은 얘기는 꼭 탈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격이라는 부분과 걸맞는 부분이죠. 내가 남에게 보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해요. 왜냐면은 너무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의 허물이나 숨기고 싶은 모습들까지 오픈하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수용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처받고 서로 또 상처를 주게 되니까 탈이 나고 오히려 아이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으신 느낌이 있고 다들 겪게 되고요. 알근님은 엄마도 사람이다라는 센 말을 아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제자리는 엄마구나 생각하며 왜 나는 내 삶이 없나라며 눈물 흘린 적도 많아요. 네네,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엄마도 사람이다. 또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근데 아무리 그거를 머리로 생각해도 실천이 잘 안 되죠. 잠깐 노력하다가도 자꾸 또 엄마라는 역할로 돌아가고. 그래서 엄마라는 역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게 작용하고 있는 나의 사회적 인격이라는 거예요. 김경민님은 이제 인스타 평소 모습을 올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사람 이거 했다고 자랑하고 싶구나 하고 상처나 부러움이 덜 생기더라고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낫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를 보면서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는 또 내 안에도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더 바람직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작년에 장기하 씨가 낸 노래를 저는 좋아하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게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또 노래로 얘기한 거기도 하고, 이런 게 사회적 인격이다. 엄마라는 거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런 사회적인 인격에 대한 그 압박감이 진짜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또 육아우울증,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고요.
배우 은솔이 씨도 한 방송에서 그런 경험을 얘기했고, 그래서 핵심은 이게 무슨 엄마야라는 생각. 기준이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나를 보면서 자책하는 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자괴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특히나 우울증 때는 이게 정말 심하죠. 인간관계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인격이 서로 상호작용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건데, 우선은 나 개인의 인격을 좀 잘 봐야 돼요. 다들 성숙한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고 싶은데 오히려 더 반대로 되는 느낌을 많이 받죠. 왜 그럴까?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회적 인격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의 인격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노래가 정말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노래고,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 인격입니다. 여러 가지 인격이 있죠. 근데 그거를 크게 구분하면 두 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사회적 인격. 그다음에 반대 측면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모르는, 몰랐으면 좋겠는, 숨기고 싶은 이런 나의 어떤 모습,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오늘은 왼쪽 거를 얘기 드릴 예정입니다. 전문 용어는 페르소나라고 하고, 잠깐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SNS에서 좀 갈등을 겪고, 이게 앞다르고 뒤다르고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고, 유치원생인데 뭐하러 영어 특화 유치원 보내, 사립초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결국 본인은 뒤에서는 보내고 있고, 내로남불이죠, 요즘 말로. 이것도 사회적 인격과 관련이 많이 됩니다. 차은우 씨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딱 보면 이미지가 어때요? 되게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이제 이래 보이죠. 연예인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이분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추구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니까. 그것도 사회적 인격입니다. 직업이랑도 관련이 많아요. 페르소나라는 어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연극 할 때 가면이에요. 가면. 그래서 오늘 엄마라는 가면으로 이제 제목을 적은 건데, 이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이 연극을 볼 때 우리는 저 배우 되게 가식적이다, 위선이다, 자기 진짜 모습을 숨기고 저렇게 저 역할에 충실해서 우리 관객들이 속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다 알고 그러려니 하고 그 안에서 즐기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인격입니다. SNS도 그런 거고요. 엄마라는 것도 궁극적인 나 자신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일부분이고 나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쿨하게 여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쉽지가 않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집단 무의식이 엄마라는 사회적 인격이 굉장히 기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조금만 못 미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저는 이제 육아빠라는 활동명을 한 지가 벌써 11년 차였어요. 만 11년. 2012년부터 육아빠 블로그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SNS, 뭐 인스타도 하고, 요즘에 유튜브도 하는데, 제 얼굴도 좀 알려지고, 애들 얼굴도 알려지면서, 아이 키우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저나 저희 아이들을 이제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육아빠라는 그 이미지에 걸맞는 행동을 저한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사람이고 또 생각보다 별론데, 그래서 이제 워터파크에 가면은 막 이렇게 아이를 막 들고 육아빠 페르소나, 사회적인 인격을 막 어필을 하는 거죠. 첫째만 있을 때였는데 둘이 태어났더니 막 둘을 무리해서 막 던지고, 이런 걸 또 SNS에 올리고, 이런 저의 모습은 이제 가식인가요? 위선이고 거짓이고, 이게 바로 사회적 인격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식이다, 위선이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100% 진심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계속 아이랑 놀면 힘들고 피곤하고, 저도 쉬고 싶고, 그래서 애들끼리 놀리려고 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맡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다들 마찬가지죠. 하지만 나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담감이 크니까 혹시 어디서 저를 보거든 제발 아는 척을 해주세요. 부담스럽다면서 왜 아는 척을 해달라고 하지?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많이들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리고 저를 지켜봅니다. 네가 육아빠인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난 널 알지만 넌 날 모르니까 맘 편히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밤에 집에 가서 SNS에 댓글 남기는 거 아까 봤다, 막 DM 보내고 아까 봤다 어디서. 그러면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불안. 뭘 본 거지? 혹시 그걸 봤나? 내 육아빠 이미지랑 안 맞는 그런 행동을 봤나? 저도 당연히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게 바로 사회적인 인격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애랑 놀아주는 거 좋아하는 아빠도 있답니다. 그럼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아해도 애들은 체력이 무한인데 아빠는 체력이 점점 한계가 오죠. 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도 마찬가지다. 인스타나 SNS에서 보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막 너무 나쁜 마음으로 가식덩어리여서 그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냐?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오해하는 게 문제고, 또 그게 만약에 당사자여도 나는 이래야만 해 라고 거기에 한정하면서 그러지 않은 나의 모습을 안 보려고 하고 외면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쌓이거든요. 쌓이다가 터지거든요. 직업하고 관련이 많아요. 아까 연예인 보여드렸는데 이런 남에게 보여지는 남의 기대치가 높은 직업들이 몇 개 있죠. 연예인, 쉽게 말하면 포털 기사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는 행동을 해서 올라오면 엄청 욕먹는 직업이에요. 잣대가 높기 때문에 보통 공인이라고 해서 그런 높은 잣대로 많이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죠. 연예인, 정치인, 그 사람의 직업이 뭐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또 환자를 대하는 의사, 이런 것들이 있죠.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이쯤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예진신님께서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는 말에 어디 있지 하고 찾아서 눌렀어요. 누군가 얘기해 주셨나봐요. 보고 계신 요 유튜브 영상에다가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요. 이런 표시가 있죠.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자마님께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혼자 상처를 많이 받았던 1인입니다. 이게 본인만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직업이신가 봐요.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 중이라 지켜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요. 유유. 이것도 역시 사회적인 인격에 대한 부담감이죠. 근데 이제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 안 한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엄마라는 이거는 직업이기도 하고 어떤 역할이기도 한데 사람들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조금만 못 미치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포털에서도 엄청 욕먹죠. 몇 년 전부터 유행인 말, 맘충. 정말 엄마로서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맘충. 뭐 카페에서 아이 먹이려고 종이컵 하나 좀 달라고 했다고 맘충이다. 물론 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바람직하지가 않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미묘한 부분들, 그게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엄마라는 이유로 더 비난받는 분위기가 많이 생긴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개인이 배우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집단 무의식으로 사람 마음 안에 오랫동안 유전자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는 순간 그 부담감이 바로 자리 잡히죠. 그래서 엄마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자마자 개가천선을 하잖아요. 유혹도 끊고 술 담배 끊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죠. 엄마라는 기준에 합당하려고 뭐 노력하는 건 좋지만 포인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나의 원래 성격, 기질, 성향, 스타일, 취향 이런 게 엄마라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고 그러길 바라는 것과 딱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 나의 보여지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 다 우리는 그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힘든 거구나 싶네요. 통찰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선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 또 똑같은 기준으로 남을 볼 수 있고요. 그래야지 인간관계에서 그 스트레스, 나와 남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스파크로 인한 스트레스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면은 많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피할 일도 없고 적당하게 만날 수 있고 또 너무 집착할 일도 없고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고. 남충 얘기했더니 또 이제 쌓인 게 많으시죠. 애들만 데리고 식당 들어가면 눈살 찌푸리는 사장님들 많이 봐요. 저희 아이들이 뭘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못 먹더라도 메뉴 하나는 더 시키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인원수에 맞게 남길 거 알면서 그렇게 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들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남의 좋은 모습을 보면 시기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자들의 시기는 죽으면 사라지나요? 시기를 안 하고 그러려니 하면 남자 같다는 이야기도 듣는답니다. 시기 질투를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하게끔 유도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죠. 그게 결국에는 본인들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를 수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본인 마음에 있는 안에 있는 보여지고 싶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하면은 남한테도 그거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인정 못하면 남한테도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중심에 둔 관계가 또 엄마들 사이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인격이라는 게 그냥 나의 어떤 행동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닌 더 부담이 커져요. 큰아이가 말썽을 많이 피워서 엄마들의 시선이 겁난 적이 있어요. 저 엄마 말 안 듣는 그 애 엄마지 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고, 사실은 본인 안에 그런 위축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눈으로 투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 나는 내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쳐도 아이 행동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더 위축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다라는 오해를 정말 많이 받고, 사실은 아이의 타고난 기질 스타일 또 여러 가지 발달 속도가 다른 건데 이런 기준 역시도 높죠. 지금까지 이제 엄마라는 가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시죠?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본인한테 좀 대입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는가? 엄마 하면은 희생의 아이콘, 헌신의 아이콘, 100% 사랑의 아이콘, 아이에게 올인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이콘이잖아요. 그거랑 조금은 또 다를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어떤 이미지. 엄마로서 나는 이런 엄마로 보이고 싶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SNS가 그게 많이 돼요. 한번 지금 SNS를 한번 쭉 보세요.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주로 올리네? 나 이런 이미지 추구하나 봐. 근데 이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엄마라는 가면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다. 나 일부고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인스타를 키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를 못 보지만 그 전에 많이 올린 걸 보면은 아이를 되게 즐겁게 해주고 아이와 함께 되게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아빠, 이런 부모 이미지를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머도 많이 추구하고 나는 되게 유머러스한 아빠다. 그래서 댓글이나 이제 피드 글에도 유머 포인트를 조금씩 넣으려고 하고 그런 재미로 보는 분들도 이제 있고, 그게 근데 저의 본질, 100% 본질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나는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 되게 즐겁게 활동하는, 즐겁게 재밌게 놀고 행복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 같다. SNS에 이제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거죠. 저도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새로운 체험을 많이 하면서 또 나는 쿨한 엄마다. 이렇게 아이가 막 음식 만든다고 난리쳐도 못하게 하지 않고 경험하라고 막 아이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엄마다. 이런 걸 또 어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아이와의 관계라 치면 이제는 또 이 관계가 또 부부 관계로,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많죠. 나는 되게 부부 관계 좋다. 럽스타그램 많이 올리고 어머 행복하시겠어요 막 이런 댓글을 기대하는 거죠. 이런 거를 또 추구하는, 지금 제가 비난하는 분위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누구든지 이런 게 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 게 뭔지를 잘 이해해보자. 나한테 우선 대입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확장판으로, 우선 이 사진을 보면은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 뭔가 내 얘기에 주목하고 내가 주인공인 느낌, 나는 뭔가 주인공스러워, 잘 나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정보가 많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나는 말을 잘해, 재밌게 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한테 집중해, 이럴 수도 있고, 나는 뭐 돈이 많아, 그래서 엄마들이 나한테 잘 보려고 해, 나는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잘 보려고 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에서 뭔가 어필하고 싶은, 잘 나가는 느낌을 어필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주변에 엄마들이 많아, 이런 걸 어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엄마들과 어떤 모임을 하는 거를 올리고 인간관계를 내세우는 사진, 그 다음에 허물 없이 되게 친하게 지내, 쿨하게 지내, 뭐 이런 성격, 난 되게 쿨한 사람이야, 뭐 유머러스한 사람이야, 뭐 이런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이미지죠. 그럴 수 있지만 100%는 아닌 일부, 하지만 남한테 그걸 많이 어필하고 싶은. 그다음에 요즘엔 또 운동도 많죠. 나는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운동도 체계적으로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야. 관리하는 엄마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어필하고 오운완 매일 올리고 이런 거 강조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게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이런 게 있다. 나한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찾아보자 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연님이 또 얘기해 주셨네요. 럽스타그램. 특히 결혼기념일 이럴 때 나는 이제 밥 한 끼 먹고 이랬는데 백 사주고 꽃 사주고 그런 남편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면은 난 심술나고 남편을 잡고, 어떤 사람의 이제 이런 사회적인 인격 이미지는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분란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왜 분란이 되고 상처가 될까?
그거를 이해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 그 얘기는 오늘 강의에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다음 강의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꾸미는 엄마 부러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핫플 가서 브런치 먹고 카페 가서 이런 거 올리고 또 친구랑 가서 올리고 친구가 좀 유명인이면은 더더욱이 2번 올리고 3번 올리고 그리고 한 번 만난 사람인데 친한 척하고 올리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격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뭔가 인기 있는 사람이 지인이야 이런 걸 어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인기가 많아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 인기 많은 사람의 지인이야 친해 이거를 어필. 나도 대단해 이런 거. 이게 성격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어필할 수도 있고 요리를 또 즐기는 거. 나는 이렇게 즐겁게 아이들 가족들 먹일 요리 해 이거를 찍어 올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난 이렇게 쇼핑을 좋아해. 쇼핑을 좋아할 만큼 뭐 돈도 많아. 또는 이런 안목이 있어. 패션 감각이 있어. 뭐 이런 걸 어필할 수도 있고. 좀 다른 느낌으로 나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내 머리를 채우는 거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도서관을 좋아하고 책 보는 거 좋아해. 난 이렇게 지적이고 지식이 많고 속이 꽉 찬 사람이야. 이런 걸 어필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자기 모습을 이제 보자고 제가 이런저런 예를 보여드렸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자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남의 모습이 막 보이고 내가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엄마 떠올라. 짜증나. 이런 느낌이 지금 감정으로 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너무 싫어. 왜 저러는 거야. 상장 올리는 엄마는 무슨 심리죠? 이건 또 마찬가지죠. 아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사실은 엄마로서 정말 많이 가지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뭐든지 보기보다는 내가 왜 이게 이렇게 불편할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 엄마는 왜 그걸 올릴까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나는 왜 저 사람 이런 면을 특히나 못 봐주겠는가. 예전에 맘카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맘카페에서 한창 붐이 있었어요. 점점 치장하는 거에 관심이 생기면서 다이아 반지를 막 올리는 분위기. 자랑하는 거죠. 부러워하면 아니에요 이거 작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지만 자랑하고 이런 게 막 릴레이로 되다가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저는 다이아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겸손한 제목으로 딱 올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서울대 의예과 합격증.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이아 반지 릴레이가 이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의 성적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영어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아까 어떤 분은 영어 유치원 다니는 거를 뒤에서 몰래 보낸다는 그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떤 분은 그거를 또 어필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아이는 나는 영어에 이렇게 신경 쓰고 교육열이 많은 엄마야. 또 이제 영어 유치원은 또 비용이 드니까 나는 이런 정도 여유가 돼 이런 걸 어필할 수도 있고. 근데 딱 이때 잘 보셔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은 그걸 어필하고 싶구나. 이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는지. 지금은 근데 포인트가 나라는 거예요. 나는 뭘 어필하고 싶은가. 그걸 잘 이해해야지 저 사람은 저걸 어필하고 저 사람은 저걸 어필하고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명품 가방 올리는 거 마찬가지죠. 카톡으로 먼저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카톡방도 이제 하나의 그런 사회적 인격이 많이 거기서 작용하는 부분이죠. 자존감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물론 이게 너무 심하면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회적인 인격이 있다. 엄마로서 공통되는 그런 사회적인 인격에 대한 것도 있고 개개인이 가지는 또 구체적인 엄마로서 어떤 이미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는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이거에 너무 몰입할 때 문제가 돼요. 내가 엄마라는 역할 이미지를 나의 본성과 완전히 일치시켜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받으면서 남들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또는 뭐라 그럴까봐 미리 위축돼가지고 조심조심하는 그거 자체가 이미 압박감을 느끼는 거고 또 지금까지 예를 보여드린 여러 가지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혹시나 훼손될까봐 조마조마 나는 이렇게 책 많이 보고 유식한 엄마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누구든지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엄마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놓은 이런 이미지를 가식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척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막 올라올 수 있고
난 이렇게 항상 패션에 신경 쓰고 그런 이미지 추구했는데 내가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추레하게 입고 잠깐 나가는데 그걸 어떤 엄마가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또 그때 불안이 올라오고 나의 이런 면을 또 보면 어쩌지?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이미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완벽하게 나라는 존재를 그것과 딱 1대1로 매칭시키려고 하면은 그것과 맞지 않은 부분들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남 앞에서 보여질 때 엄청난 불안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더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것만 더 어필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죠. 나의 일부로서 인정하는 건 너무 바람직하고 자연스럽지만 나의 전부로서 착각하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몰아붙이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라똘님이 사회적 인격을 초월할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해탈이라는 용어를 쓸 만큼 거창하고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우선은 나한테 대입해서 나는 어떤 압박감들이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게 되게 시작이 됩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엄마분들 경우에 육아 고민 또 부부관계 고민 얘기하다가도 결국에는 또 인간관계 얘기로 넘어가고, 인간관계 얘기하다 보면은 또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요. 사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초가 나쁘고 사립초가 좋고 막 이거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은 안 보내는 사람, 안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 그렇게 이제 비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고, 또 어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너무 집요하게 어필하거나 또 그거와 다른 모습을 비난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고, 사립초든 영유든 어떤 교육이라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격, 교육열일 수도 있고 뭐 재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수준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많이 몰입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인간관계에서. 이거에 너무 압박감을 느끼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들통나거나 뭔가 마주하는 상황에서 불안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되게 불안이 확 올라오고, 불안이 확 올라오면은 긴장한 상태가 자꾸 되거든요. 불안. 어디서 누가 볼지 몰라. 항상 조심해야 되고, SNS 하나 올릴 때도 틈이 없게 완벽하게 이제 올리느라고 집중하고 시간 보내고 에너지 쓰다가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많이 그쪽으로 소모가 되니까 에너지가 이제 쫙 빠져요. 번아웃처럼 되기도 하고, 그게 지나치면 이제 우울로 이제 하랑.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톡 건드는 말을 할 때 확 올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 많이 보고 지적인 엄마라 치면은, 그걸 어필하는 엄마라 치면은 어떤 엄마가 그 엄마가 모르는 걸 딱 마주했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뭐 그렇게 책 많이 보는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농담식으로 한마디 탁 하면은 거기에 이제 화가 확 올라오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구한 거를 그 엄마가 요거 하나로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런 게 다 가식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 엄마는 뭐 농담했을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나예요. 내 마음이 내 이미지와 안 맞는 것을 발견할 때 분노가 올라오고, 또 항상 조심하느라고 늘 위축돼 있고 또 불안해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많이 됩니다. 이게 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되고 골이 깊어지고 뭐 단톡방이 깨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확 올라올 때 나는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진정되려나요? 네, 도움이 되는데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이런 인식을 늘 하고 있어야지 그 순간에 되고, 확 올라올 때 이런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올라오는 순간을 상담 때 나중에 말하는 게 우선 1번이 돼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고 평상시에도 모르다가 상담 때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다가 보니까 내가 그때 그랬나 보다를 알게 되는 단계가 우선 있고, 그게 점점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시점이 당겨져서 현재 진행형으로 내 마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숨 쉬듯이. 확 올라올 때는 이성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머리 따로 감정 따르고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많을 때는 머리가 굳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내가 뭔가 압박감을 느낀다,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기복이 생긴다 하는 순간에는 내가 혹시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인 인격과 안 맞는 것 때문에, 또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분노, 불안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인식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고요. 반대로 생각해요. 나는 부족해. 예를 들면은 모르는 게 하나 나와가지고 지적인 엄마 이미지가 훼손되는 느낌을 받은 엄마의 경우에는 더 책에 몰입하고 더 그거를 어필합니다. 이거 보완해야 되니까.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인스타에 지적인 사진 더 올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담감은 더 커져요. 이게 점점 양이 많아집니다. 풍선처럼 점점 팽창하듯이. 실제로 사회적인 인격,
페르소나가 팽창한다라고 심리적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럼 풍선이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팽창하면은 더 압박감 느끼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이 바람을 빼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더 바람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악순환이 되다가 결국에는 빵 터지죠. 그게 바로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겁니다. 호박씨를 까는 사진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앞뒤가 다른 게 거기서 일어나요.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인 인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이미지에 너무 몰입되고 그거에 압박감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풍선이 불다가 팡 터져요. 구멍으로 점점 물이 새다가 확 구멍이 커지듯이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선한 이미지였던 사람이 뒤에서 호박씨를 까서 뭐 성적으로 문란한 거, 뭔가 부도덕한 거를 이제 들통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한 가지 이미지에 너무 몰입하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 보면은 그러다가 뒤에서 호박씨 까게 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영유를 비난하고 나는 되게 사교육이나 이런 거와 거리가 먼 철저히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를 막 만들다가 이 부담감이 또 너무 커서 뒤에서는 영유를 보내게 되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한 지인이 저에게 평소 비아냥거려 하면서 충고 지적질 기분 나쁘게 했을 때는 그 후로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쿨한 척 안 되네요. 끊기나 싶고요. 근데 저 진짜 소심해서 남들한테 비아냥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쿨한 척 안 되네요가 포인트예요. 나는 쿨한 이미지를 추구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쿨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그래서 꼬여요. 나는 쿨해야 된다. 상대방이 뭔가 조금 기분 나쁘게 했으면 나 기분 나빠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티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나는 쿨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사회적인 인격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타고난 기질 성향 플러스 내가 자라는 환경, 성장 과정이 믹스돼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형성됩니다. 가장 흔한 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되게 많아요. 교육받은 것도 많고. 사람은 마땅히 일해야 된다 이런 거. 엄마가 뭔가 게임하거나 놀거나 이제 시간 낭비하는 거를 못 봐주는 엄마였으면은 항상 책 봐, 공부해, 그게 좋은 거야. 안 그러면 저런 사람 돼. 이런 식으로 딱 되면은 그런 기억 자체는 내가 세세하게 없더라도 그냥 내 밑바탕에 사람은 마땅히 일해야 되고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 그게 다 있어요. 사람은 뭐 깔끔해야 돼. 또 센스가 있어야 돼. 또 사람은 쿨해야 돼. 소심하면 안 돼. 삐지면 안 돼. 예민하면 안 돼. 사람은 뭔가 온화해야 돼. 그리고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 항상 사람과 어울려야 돼.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나 가족의 가치관, 부모의 성향을 물려받은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펼쳐졌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어렵구나를 이제 쭉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나 자신의 이미지 추구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수용하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런 나의 개인의 역사를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괴로워요. 좀 떠올라도 짜증나고 괴롭고 이미 다 마음에서 정리한 어떤 부모님에 대한 갈등들도 올라오고 채팅창에서 뭐 강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원래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런 게 떠오르고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내가 갈등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회적인 인격 얘기하는데 이런 게 떠오르는 이유는 그게 다 연결됐기 때문이고요. 다음 강의에서 바로 이런 거를 얘기 드릴 예정입니다. 지적질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못 봐주겠는 거, 너무 힘든 거, 뒷담화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게 왜 일어날까? 그 얘기를 다음 강의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인 인격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드릴 텐데 그게 진짜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 잘 이해하면서 가면이다. 가면이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그냥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거를 너무 내 진짜 얼굴 완벽하게 일치시키려고 했네 라고 좀 깨닫고 가면은 그 순간순간에 썼다 벗었다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내 안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어필하고 싶은 이유도 있는 거고 오히려 나는 이걸 어필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걸 부정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추구하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 안 되겠네요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근본은 추구하는 이미지라는 것 자체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게 조절이 되고요. 구분 못하고 완전히 일치시키려고 하면 그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구분하자. 엄마라는 역할, 어떤 이미지와 그냥 나 자신 개인과 구분하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 전부는 아니고 일부고, 그렇다고 나한테 없는 모습을 거짓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심리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근데 애매한 거를 애매하게 여겨야지 오히려 명확해지고요. 애매한 거를 억지로 명확하게 그냥 덮어 씌우고 간단하게 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애매해집니다. 나한테 우선 대입해서 잘 이해해보는 모습. 이거는 굳이 엄마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내로서의 어떤 이미지도 있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내 모습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각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합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그 내 이면에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 받고 그게 쌓였다가 오히려 터져서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에도 방해가 되고 이런 거를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은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저도 힘이 나기 때문에 다음 강의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책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관련된 책 엄마들만 아는 세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추구하는 이미지를 발견하고 나와 가까워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